코딩 에이전트에게 규칙을 강제로 따르게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모두 클로드나 다른 코딩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은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클라우드, MD 파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DD를 강제하려고 해도 테스트 파일 자체를 수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 플러그인을 발견했는데 단 24시간 만에 58,000개의 스타를 받으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AI 도구를 둘러싼 과대 광고 사이클이 어떤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워크플로우에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하느냐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미 비슷한 워크플로우들이 나오는 것을 봐왔고 대부분은 그냥 과대 광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실제 워크플로우에 적용해서 실무 프로젝트에 도입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과대 광고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슈퍼파워즈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사용 중인 AI 아이디에 직접 강제 적용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붐마드나 오픈스펙 같은 기존 애자일 프레임워크가 이미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프로젝트 스펙을 작성하는 단순한 에이전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동일한 애자일 방법론을 워크플로우에 강제 적용하면서 현재 단계를 통과할 때까지 에이전트가 다음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엄격한 게이트가 있습니다. 클로드가 지시받은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접근 방식의 핵심 철학은 추측 대신 TDD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검증하고 AI가 보통 실패하는 영역을 타겟으로 하는 맞춤형 지침을 통해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승인 신호를 받을 때까지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전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베스트 프랙티스를 네이티브로 내장해서 예전처럼 수동으로 설정할 필요를 없애줍니다. 이 플러그인은 진정한 레드그린 테스트 주도 개발과 뒤의 에그니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울 때 배웠던 프로그래밍 원칙들을 강조합니다. 모든 AI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먼저 마켓플레이스 등록 명령어를 복사해서 사용 중인 클로드 코드 프로젝트에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마켓플레이스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클로드 코드를 재시작하면 슈퍼파워즈 플러그인을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클로드 코드를 재시작한 후 트렐로와 비슷한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는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자동으로 브레인스토밍 스킬을 활성화하고 만들어야 할 것들을 추측하는 대신 스킬의 기능을 사용해서 먼저 프로젝트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했습니다. 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할지, 각 선택지의 문제점을 고려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에서는 저희가 선택한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고 서버 사이드에서 접근할 수 없어서 보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계속 명확히 해서 저희가 선택지에 만족할 때까지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에서는 3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했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구현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드는 옵션을 선택하고 선택과 함께 변경사항도 제안했습니다. 완료되면 아키텍처 설계도 보여줬습니다. 보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했고 전체 프로젝트 구조도 저희와 확인했습니다. 모든 설계가 승인되면 모든 데이터를 닥스 폴더에 문서화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플러그인이 다른 것들을 능가합니다. 각 변경사항을 커밋하는 내장된 깃 지침이 있었는데 다른 프레임워크에는 없어서 수동으로 강제해야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스킬이 계획을 만들면 작성 계획 스킬이 호출되어 구현 계획을 작성하고 커밋했습니다. 이 계획은 큰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쉬운 하위 작업으로 분해했습니다. 클로드의 내장 플랜 모드가 이미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래닝과 클로드 플래닝의 주요 차이점은 클로드 코드 플래닝은 에이전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가이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 스택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UI 라이브러리 같은 작은 결정은 스스로 내립니다. 반면에 슈퍼파워즈는 강제 실행입니다. 현재 단계를 통과할 때까지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어서 계획이 실제로 구현되도록 보장합니다. 플래닝 단계가 끝나면 계획을 어떻게 구현할지 물어보면서 2가지 옵션을 제시했고 저희는 서브 에이전트 기반 구현을 선택했습니다. 클로드도 자체적으로 서브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서브 에이전트 기반 구현의 스킬은 달랐는데 각 서브 에이전트마다 자동으로 깃 워크트리를 설정해서 서로의 작업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에이전트들이 더 잘 작동하려면 워크트리로 격리해야 합니다. 같은 디렉토리에서 작업하면 서로의 작업을 덮어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이티브로 처리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플래닝이 확정되면 클로드는 구현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고 완료되면 별도의 리뷰 하위 작업을 생성해서 구현이 스펙에 맞는지 검증했습니다. 기대 커밋한 후에는 코드 리뷰어라는 또 다른 슈퍼파워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이전 에이전트가 코드 품질을 승인해야만 다음 작업을 시작하고
품질이 충족될 때까지 이전 작업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각 작업이 완료되고 리뷰되고 기대 커밋되면 이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작업이 시작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메인에 머지할지 PR을 생성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메인에 머지해달라고 했더니 모든 워크트리를 제거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메인 브랜치에 커밋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서브 에이전트와 여러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를 많이 소비합니다. 저희의 경우 한 번의 반복만으로 컨텍스트 윈도우의 거의 50%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능만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들이 현재 상태인 할 일, 진행 중, 완료 순서로 정렬되기를 원했습니다. 개별 카드는 있었지만 리스트 자체도 이동 가능하기를 원했습니다. 클로드 코드로 돌아가서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플러그인 스킬 없이 클로드가 평소 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컨텍스트가 너무 많이 소비되어서 그런 것 같았고 슈퍼파워즈 플러그인을 사용하라고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상기시킨 후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모든 단계를 거친 후 클로드는 별도의 워크트리에서 작업할 에이전트들을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이전트들이 더 뛰어난 이유는 테스트 주도 개발 방식을 네이티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구현할 각 부분에 대해 먼저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테스트가 작성되면 테스트 케이스를 수정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도록 보장하고 테스트가 통과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플러그인 스킬은 테스트 자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프롬프트 단서를 사용했습니다. 클로드가 단계를 건너뛰려고 할 때 하는 모든 변명을 차단했습니다. 이 단서들은 명시적인 지침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스킬을 사용할 확률이 1%라도 있으면 사용하라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각 작업이 올바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에이전트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의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에 비해 하나의 작업을 완료하는데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컨텍스트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빠르게 소비되어 몇 가지 작업만 해도 컨텍스트가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컴팩트 명령을 실행해서 클로드가 다음 작업을 브레인스토밍할 때 컨텍스트를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화가 압축된 후 다음으로 구현하고 싶은 기능에 대한 프롬프트를 주었고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구현을 추측해서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계속해서 앱이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모든 각도에서 클로드를 밀어붙였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엣지 케이스를 명확히 했는데 컬럼이 비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 같은 것은 클로드가 혼자서는 그냥 추측해서 구현했을 것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AI랩스 프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이 영상과 이전 영상들의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최근 출시한 커뮤니티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시고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의 또 다른 강점은 체계적인 디버깅 능력입니다. 새로 고침 시 데이터 저장 관련 버그를 발견했고 버그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명시하지 않은 모호한 프롬프트를 클로드에게 줬습니다. 체계적인 디버깅을 사용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 디버깅 스킬을 로드했습니다. 이 스킬의 작업은 4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을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저희의 답변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도하고 저희가 알려준 방향에서 추적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파일을 찾았습니다. 근본 원인이 파악되면 두 번째 단계는 버그를 격리하고 세 번째 단계는 버그 발생 원인을 좁혀서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정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코드베이스를 이리저리 탐색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인 디버깅이 되도록 했습니다. 수정은 테스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플러그인 워크플로우가 필요 없는 작업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사용하면 과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인 앱의 UI를 변경해야 했는데 UI 변경 하나에 15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가 필요 없는 이런 작업은 더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앱이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UI를 개선해달라고 하면서 구현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브레인스토밍과 플래닝만 하라고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질문하며 어떤 비주얼 방향을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언급한 대로 플래닝만 하고 멈췄고 그 후에 프로세스 없이 계획을 구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로세스 기반 방식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앱 전체의 UI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가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대 변경사항을 커밋했습니다. 앱이 최소한의 스타일링이 있는 기본 레이아웃에서 개선된 색상 구성, 호버 카드 상태, 전반적으로 더 기능적인 레이아웃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이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클로드가 이미 잘하는 것들은 프로세스 없이 처리하게 하고
구현을 망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만 전체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을 지원하고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면 아래 슈퍼땡스 버튼을 사용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